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버스 운전 자격시험 요약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요약집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거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1과목 교통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이 교통 법규를 왜 하냐, 왜 만들었냐. 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자, 질서 확립이라는 게 있고요. 여객의 원활한 운송, 그리고 세 번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그리고 공공 복리 증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핵심 단어만 찾아볼까요? 질서 확립, 원활한 운송, 그리고 종합적인 발달, 그리고 공공 복리 증진, 요 단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볼게요. 자, 우리 버스 운송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모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차량과 운행 계통을 관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운행을 하고요. 자, 농어촌 버스니까 농어촌 버스는 군에서 운행을 한다라고 힌트 알 수 있고요. 자,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시, 군, 구에서 운행을 하는데, 자, 다른 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곳을 대상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마을버스다. 자, 지금 이 버스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외버스 운송 사업 있죠? 자, 앞서 나왔었던 시내버스 운송 사업, 그리고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운송 사업을 뭐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중형, 대형 승합차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과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의 운행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요 운행 형태라는 게 뭐가 나오냐? 자, 급행형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언제 정차, 언제 정류소가 있냐 요 기준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 급행형은 굉장히 광역적으로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점,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과 종점, 도착하는 곳으로부터 5km 이내로 정류소가 4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출발하는 곳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정류소 2개는 추가로 가능하다. 자, 그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총 6개 이상은 우리가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는 게 광역 급행형이다 볼 수 있고요. 직행 좌석형은 뭐냐? 각 정류소마다 정차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둘 이상의 시나 도를 걸쳐서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직행 좌석형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정류소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좌석형은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죠. 자, 각 정류소에 정차한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일반형은 그럼 뭐냐? 시내 일반 버스를 그냥 일반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류소마다 정차하는 게 일반 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형을 제외한 세 가지 형태에서는 시내 좌석버스, 자,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특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볼게요. 자, 시외버스니까 멀리 가죠? 자, 고속형이 있고요. 직행형이 있고요. 또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고속형은 뭐냐? 시외 고속버스나 시외 우등 고속버스를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특징.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60% 이상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한계소에서 중간 정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 지방에서 많이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직행형이 있어요.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 한계소 이상 정류소에 정차를 해야 됩니다. 단 100km 미만이거나 60% 미만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고 기점에서 종점까지 바로 가도 된다라는 게 직행형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반형은 나머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특징들을 좀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교통사고의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많지 않아요. 자, 전복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화재 발생 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있는데 사망자가 2명 이상이 나거나 사망자 1명과 중상자 4명 이상 혹은 중상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외워놓을게요. 대형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형 사고의 기준이 된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다들 받으셨죠? 자, 요 종류 우리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신규 검사. 자, 당연히 신규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처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쉽게 보시면은 사고 낸 사람들이 특별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낸 자, 사상을 낸 자 특별검사 받아야 되고요.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질병이나 과로 같은 사유로 안전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고요. 자, 그리고 자격유지검사가 있습니다. 요 기준 외워놓을게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습니다. 즉 65세에서 70세 이상까지는 다 받는다는 거겠죠. 65세 이상은 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체험교육 종류가 많은데 자, 일단은 실기교육 볼게요. 실기교육에서 요 내용들이 다 있는데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징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은 뭐냐? 자, 이론교육에선 소양교육을 하는데 총 8시간, 이론교육은 8시간을 받는다. 자, 그럼 실기교육은 몇 시간이냐?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종합평가 4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24시간을 시험을 본다.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 이론은 8시간이죠. 종합평가는 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기교육 다 더하면은 24시간이 되죠. 자, 요 숫자 3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간간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어요. 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운전자의 자격증명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운행 정지 5일 동안 받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항상 게시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위반했을 때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부터 벌금이 나오는데 모두 10만원 동일합니다. 어떤 버스가 운전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다. 벌금 10만원, 10만원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운수 종사자 자격 요건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500만원. 두 번째 위반했다. 1000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특수여객 경우만 360이죠. 자, 요거는 어쨌든 요 숫자 그리고 요 숫자 2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령 제한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공부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나오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지만 저는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승용 자동차 경영 주행 소형은 6년, 대형은 10년이다. 자, 우리는 버스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승합 자동차다. 10년 6개월 숫자 애매하죠. 자, 그 밖에 사업용은 9년이다. 자, 요거는 선택해서 외우실 분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징금의 용도 요런 거 시험 문제로 또 나와요. 자, 용도 한번 볼게요. 자, 말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들만 찾아서 볼게요. 벽지 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할 생긴 손실의 보전. 자, 어쨌든 노선을 운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자질 향상 등에 사용을 한다. 자, 요것만 보면 돼요, 사실. 자, 향상을 위해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 건설하는 데 쓴다. 우리 과징금들이 터미널 만드는 데 쓰이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 터미널 시설 정비 확충 3번 4번 같은 내용이죠. 자, 5번 운수사업 경영 개선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 자, 5번 같은 내용이 조금 특징이에요. 특이하죠.
자, 경영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요거 좀 특이하다라는 거 5번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징금 모음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운임 요금 외에 부당한 요금을 더 내가 추가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차 때 20, 30, 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시외버스 20, 30, 60. 자, 동일하죠? 자, 전세 버스 특수여객은 이게 정해져 있고 추가로 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 2, 3, 6, 20, 30, 60으로 올라가고요. 자,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만원입니다. 자, 근데 요게 기준이 애매해요. 3회 이상 체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자, 결행하거나 도중 회차하거나 도선 또는 운행 개통 단축 연장 운행하거나 감액 또는 증여를 했어요. 자, 요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100만원, 150만원. 자, 2차 때 위반된 150만원, 100, 15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요런 거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운행 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어쨌든 내 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내가 똥 마려워서 빨리 대충 하고 내 친구한테 토스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대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0, 40이다. 20, 40. 자, 내 맘대로 운행 노선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했어요. 그러면은 벌금이 뭐다? 20. 두 번째는 40이다. 요거까지만 외우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8번. 사업차, 사업용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체 명칭, 기호 이런 것들을 또 표기하지 않았는데 1년에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뭐다? 벌금 다 20만원이다. 자, 요거는 뭐랑 연결하냐? 우리가 버스 내에 운전 자격증명서를 내놓지 않으면 모든 버스가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배입니다. 자, 밭값으로 이동하니까 밭값의 정보를 게재하지 않았더니 20만원이 되었다. 자, 안쪽은 10만원, 바깥쪽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외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도 또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근데 숫자 보시면 일단은 500, 100, 또 아까 여기서도 360, 720 있었죠. 자, 이런 자주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기억이 안 나셨을 때 우린 찍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나는 숫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과징금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숫자가 500, 그리고 2차 때는 1000만원이 있었고요. 10만원짜리 있었고 20만원짜리 있었습니다. 자, 적어도 이 숫자 4개는 외우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보실 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징금이랑 과태료랑은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만 외우면 되지만 사실 개념상으로는 다르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체크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2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20, 30, 50이다. 자, 1차, 2차 더했더니 3차 금액이 나왔다. 20, 30, 50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띠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걸렸다. 20,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50만원이 된다.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석띠 교육도 20, 30, 50이죠. 일단은 좌석 안전띠 관련은 일단 다 20, 30, 50이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휴식시간 보장 내역입니다. 그래서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게 요즘 또 이슈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보장 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첫 번째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75, 세 번째 100만원. 50만원부터 시작해서 25만원씩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런 거. 자, 여객을 승차 거부를 하거나 중도 하차시키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손님을 유치를 하거나 문이 안 닫혔는데 운행을 하거나 하면은 자, 20만원 몇 번을 위반하든 일단 다 20만원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볼게요. 10번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약간은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다. 물론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자, 이런 거 볼게요. 일단 흡연은 우리 벌금 10만 원이라는 거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버스 마찬가지로 10만 원이에요. 뭐 안내방송도 안 했다? 안내방송 안 해도 벌금이 10만 원 나온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거 특이한 것들 조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석 안전띠, 여기는 아까 좌석 안전띠를 웬만하면 다 벌금이 우리가 10만 원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네요. 자, 요거 몰랐던 사실이죠. 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 버스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 말 애매하게 박혀서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차도, 우리가 차도는 뭔지 아는데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 기준이 뭐냐? 인공구조물을 이용해 경계가 있는 도로, 인공구조물이 있는 경계,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만든 곳이 차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차로는 뭐냐? 도로의 정한 부분을 통해 하는 겁니다. 자, 차마가 한 줄로, 차마라고 하면 자동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선들 있죠? 자, 요거를 차로라고 하는 거겠죠. 차선은 다 이런 차선들이 되겠죠. 중앙선도 포함이 될 거고요. 기준은 뭐냐? 정의는 뭐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자, 그리고 차마는 그냥 자동차입니다. 자, 여기 오토바이, 자전거, 말, 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긴급 자동차는 뭐냐? 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경찰차, 군용차 등등. 자, 이런 것들이 긴급 자동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기계는 자, 특수차로 갑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차의 기준은 뭐냐? 자,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 겁니다. 근데 5분이 넘어가면 주차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5분 안에 돌아오는 게 정차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해서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핵심이 뭐냐?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차를 갖다 놓고 똥을 싸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럼 요거는 주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행의 기준은 뭐냐? 노면 전차, 자동차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가 서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대형사고 말씀드렸는데 3명 이상이 사망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자, 거기다 추가로 사망하진 않았지만 20명 이상의 부상자,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대형사고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마크라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그 펜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쫙 미끌리면서 생긴 타이어 마크를 우리 요 마크라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라고도 하는데 개념이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요 마크는 옆으로 미끌려 생긴 타이어 마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운전하면서 사고 많이 나는데 요 개념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추돌은 뭐냐? 2대 이상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박았다. 그럼 추돌 사고고요. 충돌 사고는 뭐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치거나 앞에서 대형차가 갑자기 나를 쳤어요. 그럼 이거는 충돌 사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전복은 추돌이나 충돌에 의해 혹은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차가 주행 중에 도로나 도로 밖에서 뒤집힌 거를 전복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 3가지 차이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용어 정리해 볼게요. 자, 전도가 뭐냐? 차가 주행 중이에요. 자, 근데 도로나 도로 밖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한 상태. 자,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차가 전복은 안 됐는데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옆으로 서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촉은 뭐냐? 자, 차가 추월이나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스치거나 기스가 나서 까인 거, 이 정도를 우린 접촉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피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과 관련된 사고는 인피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피사고는 내 건조물이나 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고장났어요. 손괴된 교통사고를 물피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 정리, 이 안에서 분명히 용어 정리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호등의 뜻 볼게요.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녹색, 황색, 적색 요 3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녹색 볼게요. 녹색은 우리가 직진하는 의미죠. 가도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 그러면은 비보호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황색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선 정지를 해야 됩니다. 황색이 켜졌을 때는. 즉, 황색은 사실 정지 신호입니다. 자, 근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했던 경우에는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가다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근데 교차로 차마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황색이 켜졌을 때 일단 정지하여야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요건 뭐냐, 꼬리 물기가 되지 않는 개념선에서 황색이 됐을 때 내가 멈추기 힘들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지나가야 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색은 언제든지 정지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운전하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등화가 전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교통 또는 안전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가능하고요. 자,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어쨌든 일단 주의를 하라는 건데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가라라는 게 적색 등화다. 즉, 황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으면은 조심히 지나가면 되고요. 적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신호등이 있다면 일단은 정지했다가 살피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표지가 있는데, 자, 안전표지는 요 기준만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이 아니라 안전표지에는 뭐가 있냐?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이 있습니다. 주규지, 번호,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전표지가 아닌 것은, 혹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제, 이 주의표지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니까 이 5가지 뭐가 있는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로 통행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은 이 개념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왼쪽 차로란, 자, 어떤 거냐,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국도나 일반 우리 도로죠,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3차선이에요. 자, 이렇게 3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차로는 제외하고 요 끝 1차로가 왼쪽 차로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럼 요 2개가 있겠죠. 1차로랑 가까운 부분, 즉 2차로, 3차선의 경우에는 이 2차선이 왼쪽 차로가 되겠네요. 자,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수가 홀수인 경우, 자,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은 2차선이라고 가기도 해볼게요. 1차로를 제외했어요. 그랬더니 차선이 1개밖에 없죠. 그 중에 가운데 차로, 자, 만일에 4차선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차로, 3차선이 지금 가운데 차로가 됐죠. 1차선을 제외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외를 하고 왼쪽 차로는 2차선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왼쪽 차로를 하면은 2차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차로를 볼게요. 일단은 고속도로 외의 경우를 보면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입니다. 자, 3차선, 지금 4차선 도로가 있죠. 왼쪽 차로는 뭐죠? 1차선을 제외한 거니까 지금 홀수죠. 중앙차로 제외를 하고 2차선이 여기가 왼쪽 차로입니다. 자, 왼쪽 차로 나머지 제외죠. 그러면은 지금 3차선과 4차선이 오른쪽 차로가 되겠네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자, 단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다 오른쪽 차로로 합니다. 자, 3차선과 4차선이 지금 오른쪽 차로라고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또 추가로 된 게 있는데, 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표에서 지정된 차로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즉, 이 말이 뭐냐? 그냥 앞지르기는, 자, 자동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거의 꼭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한 3개 주겠습니다. 자, 최고 속도 기준입니다. 자,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면은 60, 2차로 이상이면 80입니다. 자, 요거 2개 외우는 건 간단해요. 자, 근데 고속도로 볼게요. 일단 고속도로 편도 1차로면은 80km인데 2차로 이상부터는 100km, 그리고 80km 돼 있는데 80km 기준은 뭐냐?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 운반 자동차, 건설 기계. 자, 즉 매시 80km 되는 거는 제일 오른쪽 차로, 끝 차로에서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근데 지성 고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자, 12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요거는 그냥 속도 표지판 따라서 운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부분이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저 속도 고속도로는 일단은 50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속도 90, 최저속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갈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비, 눈, 안개 이런 기상 악천후 시 어느 정도 감속을 운행을 해야 되나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어요. 그리고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20% 감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예요. 그러면은 절반으로 줄여서 감속을 해야 됩니다. 또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으로 쌓였으면 폭설이겠죠. 그럴 때도 최고 속도 50% 감속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정한 경우는 이에 우선으로 따른다. 즉 도로마다 다를 순 있다 라고 하지만 최고 이 기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왜 알아둬야 되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자, 최고 속도가 100km 구간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는 몇 퍼센트 감속을 해야 됩니까? 자, 20%죠. 일단 비가 내린다는 정보밖에 없으니까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문제. 운전자가 감속해야 될 속도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에 20%이기 때문에 자, 운전자는 20km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최고 속도가 90km 제한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이 얼어붙었어요. 노면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는 몇 킬로를 감속해야 합니까? 자, 노면이 얼어붙었죠. 노면이 얼어붙었으면 50% 감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45km를 감속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 말씀드렸던 이 기준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우리가 맞추고 간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과목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영상을 조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1과목 영상은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